안녕하십니까. 초이수 물리 이야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일을 할 수 있는 열을 받아서 열기관에 관한 도전 문제로 수능 문제 그대로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고 쉽게 열기관의 열 효율을 물었었습니다. 자, 딱 보는 순간 그냥 답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2번 0.2. 왜?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해 가면서 그 중에 둘이 1로 바뀐 경우고, 그러니까 총량이 얼마가 들어왔느냐? 10이 들어와서 2만 1을 하고 나머지는 빠져 달아난 열 에너지잖아요. 그래서 열 효율 10 중에 2만 1을 했다. 이런 정도 수준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력학에서 심오한 이론들을 우리가 배우는 게 아니고요. 자, 오늘은 이제 열기관에 관한 이야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럴 때 앞서 이제 우리 했던 얘기 중에 맨 처음 열단원 맨 처음 이야기 중에서 우리 어떤 뜨거운 물체는 어떤 차가운 물체보다 열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할 수 없다. 열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는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옛날에는, 그전에는 이제 칼로릭이라는 그런 열소가 있다. 칼로릭, 열소라고 번역하는 것이 뜨거운 물질은 그걸 많이 갖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걸 물질의 개념으로 했었던 거예요. 근데 차가운 물질은 이걸 많이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디서 이제 깨지느냐? 바로 마찰열이에요. 차가운 두 물체를 마찰을 시키니까 뜨거워지거든요. 그죠? 예, 앞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뜨거워지는데, 그렇다면 열소가 창조됐다는 얘기인데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열소라는 칼로리라는 개념을 이제 없앨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마찰열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울이라는 나중에 이제 위대한 물리학자가 되죠. 젊은 시절에 그 열에 관한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 주울이라는 사람이, 자, 영문자로는 영국 사람이에요. 이렇게 줄을 쓰고, 그래서 연력학에 지대한 공헌을 해서 에너지 단위를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줄의 실험에 의해서 마찰열을 정량적으로 다루었던 거예요. 자, 간단한 실험 장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아주 정밀하게 측정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원통형 막대에 이렇게 이제 물을 휘저을 수 있는 바람개비 같은 걸 넣어놓고, 이렇게 이제 물 속이에요, 물.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로프를 감아서 양쪽에서 무거운 추가 동시에 이제 떨어지게 한 거죠. 그러면 위치 에너지가 이제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이 바람개가 물을 휘저어 가지고 마찰열이 발생해서 그 온도가 얼만큼 변화하느냐를 측정해 가지고 1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고, 그 열 에너지에 의해서, 마찰열에 의해서 온도가 얼만큼 높아지느냐. 공급한 에너지야 위치 에너지는 mgh, 너무나 간단한 거겠고, 그리고 이제 이게 가속되지 않도록 이게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전환은 초창기만 있고 과정 중에는 없는 걸로 해가지고 어느 만큼 높이를 떨어뜨려서 공급한 역학적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얼마큼 전환되느냐. 열 에너지는 이제 mc 델타 t, mgh, 그 두 에너지 관계를 확인해 봤더니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실험을 했고 정밀하게 실험을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로 쓰던 1칼로리라는 열 에너지의 양이, 그것이 역학적 에너지로는 약 4.2줄에 해당되는 에너지 관계를 확립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열도
역학적 에너지처럼 에너지의 한 종류, 에너지의 또 다른 표현일 뿐이다. 에너지지 이게 물질이 아니다 라는 걸 황리패가 막 확보하게 된 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이런 수치는 역시나 반드시 주어지는 거지 여러분들은 외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그 상황에서라면 이용만 할 줄 알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줄의 실험을 통해서 줄의 실험이라는 것은 결국은 일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일과 열은 둘 다 에너지 개념으로서 서로 교환이 가능하다, 표현이 가능하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확보하게 된 연력학 법칙이라는 게 바로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되는데 아주 위대한 식이에요. 열을 받거나 빼앗기면 가해준 열 에너지는 바로 그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내부 에너지. 우리 지난 이야기 40번에서 우리 바로 이 내부 에너지에 관한 이야기가 다 됐어요. 뭐죠?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 그거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부피 팽창에 의한 외부로 일 에너지로 이렇게 전환될 수 있음을 우리는 확보하게 됐고, 이 간단한 등식이 바로 인류가 갖고 있었던 에너지적 개념을 열과 포함해서 설명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에너지 보존 법칙의 또 다른 표현이다. 에너지 보존 법칙, 우리 물리학이 확보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법칙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우주의 총 에너지 양은 변함이 없다. 그리고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에너지가 스스로 창조되거나 에너지가 스스로 사라지거나 소멸 그런 경우는 없다는 거야. 에너지 총량은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고 그 사이에 에너지 종류가 바뀌는 것이 자연의 변화다라는 에너지 보존 법칙을 열 에너지까지 포함해서 이제 표현한 식이 연력학 제1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력학 1법칙의 물리적인 의미는 다른 거 없습니다. 열 받아야 일할 수 있다. 열을 주어야 일을 시킬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 얼마나 욕심이 많았냐면 옛날로부터 그 말과 소를 부려서 일을 시킬 때라도 먹이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아까웠던 모양이에요. 노예를 부리더라도 먹여야 일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아까웠던 모양이야. 그래서 먹이지 않고 뭔가 이렇게 돈을 들이지 않고도 저절로 돌아가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를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했고 많은 아이디어로 많은 이거 연구기관이 이렇게 만들어지려고 했으나 다 실패가 된 것으로 보아서 절대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연력학 법칙이에요. 인생으로 얘기하면 세상에 공짜라는 건 없다. 입시와 관련지어서 설명해 줄까요? 노력하지 않고 내가 얻을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학생들 중에 이 많은 교육에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 중에 그 제일로 잘못 쓰고 있는 말이 특히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쓰고 있어요. 대박. 무슨 수능의 대박. 여러분들 대박이 무슨 말이에요? 네, 그 흥부전에 나오는 그 큰 그 행운, 노름판이나 쓰는 거예요. 요행을 바라는 거고 행운을 바란다는 말이 대박이에요. 왜 대박 터졌다는 말을 수능에서 난 이해가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요행을 바라지 마세요. 네, 노력해야 얻어지는 겁니다. 네, 노력하지 않고 얻을 수 있는 수능 점수 없어요. 네, 그렇게 아시고, 그런 인생과도 관련된 해석을 저는 좋아합니다. 자, 이제 에너지는 총량은 변함이 없고 이 사이에 서로 주고받고 변환이 바로 에너지의 흐름인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럴 때 이제 그 식을 이제 이렇게 또 이해하면 바로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자연에서 얻어진 귀중한 법칙이거든요. 예.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 흐름 관계에서 에너지가 도대체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 거냐. 그거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우리 또 법칙을 찾아낸 거예요. 에너지 이동, 에너지 흐름에도 나름 중요한 자연의 원리가 있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에너지의 흐름에는 반드시 방향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한 방향성. 거꾸로가 가능하지 않다. 자,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이렇게 씁니다. 비가역 법칙이라고. 비가역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그리고 이것은 새로운 식이 아니라 이 식을 에너지 흐름의 관점에서 보면 연력학 제2법칙이라고 하는 비가역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꾸로가 거꾸로 역자예요. 거꾸로가 가능하지 않단 말이야. 한 방향만 존재하지 거꾸로 된 방향성은 에너지 흐름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그것을 대표하는 말이 바로 이런 말이에요. 열 효율이라는 것은 어떠한 열 기관도 열 효율이라는 것은 100%가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100%가 불가능하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열 받았어요. 열을 주었어요. 근데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열 에너지가 공급한 열 에너지가 100% 일 에너지로 바뀔 수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자, 열 기관은 일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줄의 실험은 일이 열로 전환되는 걸 때 열 기관이라는 것은 보다시피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이 이동하는 과정 중에 일부를 빼내서 일로 바꾸는 기관이야. 열 기관은. 그러니까 줄열 실험 장치에 비해서 열 기관이라는 것은 거꾸로 열 주어서 일 에너지로 바꾸는 건데 그때 그 효율이 어떻게 표현되냐면 바로 그 열 효율은 공급한 열 에너지에 비해서 일한 양이 얼만큼 되느냐 그걸 100을 곱하면 퍼센테이지고 그냥 두면 바로 소수점이 되는 것이고 이게 이제 열 효율이라는 거예요. 열 기관. 우리는 열 기관을 많이 만들어서 썼잖아요. 벌써 18세기 초반에 증기 기관이 등장하면서 많은 일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가솔린 기관, 디젤 기관도 나오게 됐고 증기 터빈도 나오게 됐고 여러 가지 종류의 열 기관을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 그 모든 열 기관은 어떤 경우도 100% 주어진 열을 100% 일로 바꿀 수는 없더라 이 말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은 열로 100% 전환이 돼요. 네. 움직이던 물체가 쾅 바닥에 부딪혀서 멈추잖아요. 네. 일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전부 열 에너지로 달아나고 제로가 된 상태. 그죠? 또 움직이던 자동차가 브레이크로 마찰력으로 바닥에 마찰력으로 멈췄어요. 일은 전부 열로 달아나되는데 열은 일로 열기관에 의해서 바꿔주는 건데 100%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모든 종류의 에너지는 열 에너지로 사라지는 거야 전부. 그게 방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에너지 전환에도 방향성이. 자, 그래서 그 방향성은 거꾸로가 가능하지 않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게 바로 대표적인 에너지 흐름이 바로 열 에너지잖아요. 열은 반드시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흘러가지 저온에서 저절로 고온 쪽으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건 100% 되는데 이건 100%가 절대 될 수 없고 일부만 그래서 확률 법칙이라고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자연의 귀중한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런 거죠. 한번 엎질러진 물 저절로 다시 원래대로 모일 수 없어요. 한번 부러진 분필 절대 저절로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렇게도 얘기가 됩니다. 한번 지나간 청춘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인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시간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게 연력학 제2법칙의 해석인 거예요. 네. 자, 자연의 그런 현상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자, 비과학 법칙에 적용되는 예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밀폐된 용기 속에 이쪽에 이제 기체 분자들을 꽉 채워놨어요. 어떤 기체 분자들이 꽉 차 있어요. 근데 이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진공이겠죠.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구멍을 뚫어 놓으면 그 상태는 반드시 이렇게 바뀌죠. 여기 몰려있던 기체 분자들이 그대로 있지 못하고 분자 운동에 의해서 반드시 이렇게 양쪽으로 골고루 퍼져 있게는 100% 돼요. 그런데 한번 퍼진 이 기체 분자들이 저절로 다시 이런 상태로 한쪽으로 몰려질 수는 확률이 제로라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없다는 거죠. 자연에 반드시 퍼지는 거예요. 퍼지는 거예요. 이게 방향성이라는 겁니다. 자연은 이런 상태에서 이런 상태로, 그럼 이런 상태를 뭐라고 할 수 있을까? 에너지가 차등이 있어. 에너지가 이렇게 차등이 있는데 에너지가 몰려있고 에너지가 없는 곳으로 물질이 이동해서 기체 분자가 이동해서 퍼져서 에너지적으로 구별이 안 되는, 차등이 없는 그런 상태로 바뀌려는 게 자연의 변화다 이 말입니다. 이번에는 이쪽에는 이런 기체가 꽉 차 있었고 이쪽에는 이런 기체가 꽉 차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칸막이에 구멍을 뚫어 놓으면 그 구멍 뚫린 두 개는 반드시 두 기체를 이렇게 섞여요. 혼합됩니다. 그러나 이게 반드시 100% 되는데 섞여 있던 이 기체 분자들이 저절로 스스로 이런 상태로 구별될 수 없다. 확률은 제로입니다. 한번 잉크방울을 물속에 떨어뜨리면 쫙 퍼져서 골고루 파랗게 저절로, 그러나 역으로 그 퍼진 잉크방울들이 모여서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다. 이게 에너지적으로 이게 구별되고 차등이 있다가 에너지가 많이 있는 곳, 꼭 적게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럴 때 그것이 이렇게만 바뀐다는 것, 에너지적으로 차등이 없는, 구별이 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연력학 2법칙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현상. 자연에는 변화의 한 방향성이 존재한다. 시간과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항상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이동하지 거꾸로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한번 떨어뜨린 물체가 저절로 스스로 다시 튀어 올라갈 수 없듯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앞서 연력학 1법칙은 연구기관이 안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간단한 경험 법칙이죠. 그러면 이제 사람 욕심이 그거예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100% 내가 원하는 변화를 주겠다 하는 것도 사람 욕심이라는 거예요. 절대 100%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노력한 것만큼 고스란히 되돌려 받고 싶은 게 사람 욕심인데 그것도 안 돼. 왜? 더불어 살기 때문에. 괜찮죠?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의 인생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이 제2법칙이라고 하는 비가역 법칙. 대학에 가시면 이제 이걸 엔트로피의 증가의 법칙, 엔트로피라는 새로운 물량을 정의해서 반드시 자연의 변화는 엔트로피가 증가하게끔 변화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바로 연력학 2법칙의 또 다른 표현인 것을 이해하시면 항상 여러분들은 내가 노력해도 그걸 100% 그걸 고스란히 되돌려 받을 수도 없다. 손해인 듯이 느낄지 몰라도 자연이 그렇다, 인생이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얼마만큼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삶을 살겠느냐, 그죠? 그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시간은 연력학 제1법칙과 2법칙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